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협상 재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오 국무장관은 4일 미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외교에 나선 이후부터 계속 명확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은 셈법을 바꾸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에 나온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한자리에서 다시 진지한 대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것이고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는 높은 우선순위라며 양국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대화는 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랫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대북 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압박 캠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 즉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수장인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같은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We continued our discussions on a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셰너헨 대행은 특히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처럼 불법 환적 감시에 집중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결됐기 때문이라는 고위 당국자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go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goes to the regime and in turn goes to his nuclear program and his missile programs.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에 대해 고삐를 죄려는 미 정부의 의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칠 함대는 앞서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해양 경비대 소속 버설프함이 서해에서 작전 중이라며 관련 사진을 3일 공개했습니다. 또 국무부도 최근 불법 해상 활동을 그만두라는 경고와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포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적 단속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정보 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을 노리면서 미국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한 계산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내년 미국 대선과 결부시키려 한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BOA에 미국과의 대화 시점을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최근 북한이 보낸 일련의 대미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elling Trump that they can come back and they can make this a difficult election year problem for him.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잇따른 북한의 담화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역량이 있다는 신호와 동시에 대화 재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cross cross the line and undo what we had said after Singapore, but we're capable of that. 다만 협상 상대로는 여전히 오직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에 묵묵부답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조건 없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지적입니다. That's to be determined. It should be unconditional return to negotiations. This is the policy that North Korea has always asked us to. 이런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4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교착 국면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힐 전 차관보는 과거 북한은 경제 지원을 이유로 북한의 핵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경제 지원도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진행에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한 뒤 언론 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당사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반도 문제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이 이란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국 간 경제 통상 분야 중심의 30여 개 협력 문건 서명식에 참관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밀 3,900여 톤을 지원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5일 북한 남포항에서 밀 하역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 구호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측은 러시아가 지원한 밀을 밀가루로 만들어 어린이와 임산부 지원, 어린이 병원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사업 등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한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밝혔습니다. ISIS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집계하면서 56개 나라 중 31개 나라는 최소 2회 이상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은 군사 부문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적발됐으며 중국은 금융과 무역, 운송 부문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반 사례 증가를 제재가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미국의 최대 압박이 실패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제재 회피에 대한 우려와 행동 촉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5일 각 나라의 언론 자유 환경을 정도에 따라 0에서 4점으로 구분하는 자유와 언론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에 0점을 부여해 최악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80년부터 매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이며 북한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정권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보도가 심각한 제재 대상이며 외국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도 반역죄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매체가 전혀 없고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 권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매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